저는 세종시의 JNJ 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하지는 않고 훈련하는 매일 국어 하나, 요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도 그랬지만 과거에 글을 못 읽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제 막 올라오는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글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문제집만 푸는, 저는 수학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보면 연산만 하는, 연산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 수학은 사고력이 분명히 바탕이 돼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하려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글을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 국어 문제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읽는 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4년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났고, 제가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아닌 그러면 제가 문제집을 다 관리하려면, 아니면 책 읽는 거 관리하면 그거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거죠. 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만 하자고 했어요. 하도 안 하길래. 사실 그것도 제대로 안 지키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애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럼 걔 붙잡고 그냥, 제발 부탁한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애도 있었어요. 엄마는 막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막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물론 지금도 있죠. 지금 한 명 정도는 있는데, 정말 공부의 기본이 중요한데 그 베이스를 뭘로 깔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너는 왜 계속해서 문제집만 깔으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어 암기만 하려고 하고, 그거 백날 해봐라. 네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최고급까지는 못 올라간다, 네 급에서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힘인데, 글의 힘이 바탕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과학이 되고 사회가 되고 무슨 영어 수학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건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상으로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해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 솔직히 인용을 해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강의 같은 거 있으면 한 10분짜리, 5분짜리 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우리가 왜 매일 국어를 해야 하는지, 왜 국어 공부가 아니라 왜 글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건지, 그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좀 공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좀 거기서 좀 느끼는 아이들이 좀 많고,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스터디 플랜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샤워하고 제일 하기 싫은 거, 제일 귀찮은 거,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귀찮은 거가 매일 국어니까 그것부터 하자, 그거 하고 시작하자 라고 했을 때 거의 지금 현재는 한 80%? 90%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말보다는 사실은 유튜브 말이 좀 더 먹히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라고 하면, 솔직히 아이들은 3박 4일밖에 못 가요. 한 3일, 4일 가요, 그냥. 제가 가장 우리 학원에서 1순위로 뽑는 건 스터디 플랜, 계획 잡는 거. 두 번째가 국어. 그 다음에 외국어니까 영어. 미안한데 맨 마지막이 수학이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학원 다닐 생각 좀 하지 마라. 그냥 학교 선생님 수업만 잘 들어도, 한마디로 뭐 수능 만점짜리가 나와서 저는 학교 교과서만 열심히 읽었어요, 뭐 이렇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진실이다. 왜냐면 걔네들은 공부의 기본 베이스가 뭔지를 알고 올라온 애들이고, 여기 발랑기 하다 보니까 막 어디 문제집 안 풀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 문제집에 매달리고 있고, 어느 학원 안 다니면 못 다닐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밑 바탕을 잘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침팬지인가요? 아프리카 침팬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밥 먹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처음에는 한 번은 보여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어린 침팬지가 그걸 따라 하는데 절대 그 다음부터 안 도와준대요. 뭐 떨어지고 뭐 해서 뭐 할 때까지, 진짜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 지켜만 봐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켜만 봐주진 않죠. 근데 참 그게 참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면서 계속 기다려줘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문제집에 연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성과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급한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대신에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훈련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제가 관리하는 게 또 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이 그렇게 제가 비싸게 받는다면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관여하지도 않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최대한 오자마자 한 30분 정도 쳐다보거든요, 항상. 네. 그거 쳐다보면서 얘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구나를 보고 있는데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저 또한 좋고 아이들을 훈련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느 때나 그냥 요즘 핸드폰도 있으니까 아니면 태블릿 PC도 있으니까 어느 때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요거는 글 읽는 훈련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잘 하고 올라온 애들은 확실히 뭔가가 좀 다르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한 3년 정도 됐을 때 그리고 매일같이 했을 때 아이의 읽기 훈련이 그 읽는 글 읽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걸 많이 느끼는 아이들이 종종 생겨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했던 거는 걔네들이 매일같이 매일 국어를 해줬다라는 거죠. 거의 뭐 1년 365일 가운데 한 5일 빼고 6일 빼고 아니면 10일 빼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와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올라왔을 때는 정말 1년차 때는 별로 느낌도 없었고 2년차 때 조금 느낌이 있다가 3년차 때 그냥 가리키면서 느끼는 게 얘가 논리적인 판단력이나 어떤 사고력이 딱딱 끊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딱딱 끊어서 얘가 얘기하는구나, 딱딱 찝어서 얘기하고 이게 왜 그러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차 자기가 커지는 힘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학교 뭐 교과서를 보든 뭐를 보든 편한 거죠. 그냥 뭐 이거 그냥 읽어보니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가 이제 자기는 재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더 관심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국어를 꼭 아이들한테 시키는 이유도 공부의 밑바탕은 우리나라 글이다. 영어 이전의 글이지 영어가 먼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글을 읽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